오늘 17번째 시간은 바로 이제 팀 리더십입니다. 그 팀 리더십, 리더십의 유형 종류는 뭐 다양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름 붙이기에 따라 이제 달라져 있는데, 그럼 팀 리더십은 무엇이냐는 게, 그리고 팀 리더십은 또 언제 필요한가, 그리고 이 팀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그런 그 개념이나 간단하게 팀 리더십은 무엇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무엇이다, 이 정도만 알고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조직을 이끌고 팀을 이끌고 아니면 관리를 하면서 그 속에서 본인이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거를 뭐 학습하고 공부하는 데는 뭐 이론적인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 리더십은 무엇이냐는 게요. 팀 리더십이라는 것은 팀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는 팀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팀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에너지를 모아서, 그 역량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 능력들, 재능들, 자질들을, 그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같이 성취하는 멤버, 함께하는 팀들을 이끄는 파워, 이끄는 힘, 그들에게 발휘하는 영향력을 팀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리더십의 그 핵심적인 기능은, 팀 리더십 하게 되면 첫 번째, 그 업무 수행을 통해서 그 고성과를 창출해야 된다. 하이 퍼포먼스 고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거하고, 팀의 결속을 강화한다. 팀의 결속을 강화한다면 팀워크가 우선이다 하는 거. 다음에 모든 그 팀에 있는 개개인들에게서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 권한 위임해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동을 책임지고 공동으로 유지해 나가는 게 이제 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팀 리더십을 우리가 약간 정의해 보려면 간단하게 팀을 정의해 보면 되는 게, 그 팀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게 되면 그 팀의 정의, 그 개념 안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을 팀 리더십이라고 하고, 거기서 발휘되는 파워, 그런 힘들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팀이라는 것은 뭐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풀게 되면 뭐 조직이 기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단위다. 조직이나 팀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그 기초 단위를 팀이라고 하니까, 팀은 어떤 차이가, 뭐 그룹이나 이런 집단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조직 행동에서 뭐 팀이든 뭐 둘 이상 모이면 뭐 집단이라고, 이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요 팀 리더십에서는 팀과 그룹, 요거를 약간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건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거에서 소규모 단위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그 기초 단위에서 공동으로 개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각자가 책임질 수 있는 공동의 목적, 다음에 뭐 업무 수행 목표, 그리고 이제 일을 진행하는 추진 방법에 전념키로 하는 그 일을 진행할 때 이제 필요한 에너지들을 그 소수가, 작은 인원이 상호 보완해 나가면서 그 역량을 서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발휘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팀이에요. 그런 모임. 그래서 팀을 일반적으로 뭐 저도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만 TEAM을 이제 풀어 쓴다면, 팀이 뭐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팀의 T는 투게더,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 같은 역량이나 그 힘을 모아가지고 어치브먼트, 힘을 모아서 성취하는 뭐 멤버스 또는 멤버십, 그런 정신이 들어가면 리더십하게 멤버십이 되는 거고, 멤버스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팀을 이끄는 힘은 각각의 개개인에 있고, 그 개개인에게 뭐가 주어져야 된다? 임파워먼트, 권한 위임이 주어진다는 게. 그래서 팀 리더십에 대한 것은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셀프 리더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셀프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팔로워십도 있어야 되고, 임파워먼트도 있어야 되고, 또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뭐 팀워크도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게 팀 리더십에 꼭 필요한 요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팀 리더십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팀에 대해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뭐 리더십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각각의 리더십이 다 발현되게 돼 있습니다.
이 리더십이 이거에 딱 적합하다. 뭐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뭐 변혁적이든 뭐 감성이든 서번트든 모든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LDT 리더십. LDT 리더십에서는 누구들을 전천후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멀티플레이어, 멀티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21강부터는 그 대표적인 전천후 리더들에 대한 특질 연구, 그들의 성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고 어떤 것을 뭐 반면교사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자기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21강부터는 본격적인 그 리더들의 그 특질 연구들을 해나가겠는데 지금 그 11강에서 20강까지는 그 리더십의 종류나 유형 이런 데서 대표적인 인물들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터치하고 지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가볍게 들어주시고 요 안에서 때로는 뭐 빌더하고 셀프 리더도 헷갈리고 자율적 리더도 헷갈리고 자기 리더십도 헷갈리고 다 거기서 거기인데 요런 과정에서는 약간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그 컨셉을 잡게 해주는 게 저의 이제 강의의 의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팀과 그 그룹의 차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룹에서는 그룹장이라고 팀에서는 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팀장들을 모아놓으면 또 그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팀과 그룹의 구분을 그 퍼포먼스 성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팀은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룹에서는 그 그룹이나 그 집단 내에서 아주 탁월한 한 사람의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노력으로 기여하게 되는 게 이제 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팀에서는 공동 책임되고 서로가 다 함께 잘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루고 함께 책임지는 건데 그룹 단위에서 보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거기에 뭐 오류를 범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또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일을 할 때 그 몰입 정도를 보게 되면 이 팀에서는 그 스스로 자기 동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이거를 내가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결정하고 함께 나가는 건데 그룹 단위에서는 약간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과업을 부여하거나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은 공동의 목적, 성과 목표 그리고 구성원들 스스로 서로에 대한 책임지려는 접근법에 몰입하는 스스로 책임지고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나의 일이고 곧 우리 팀의 일이고 우리 함께 일이다는 그러면서 함께 그 몰입해 나가는 거 이러한 그 뭐 스킬 역량들을 가진 그 집합체 이 모임을 이제 팀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리더십 구성 요소를 본다는 것은 뭐 전제 조건이나 구성 요구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거예요. 어떤데 이게 헷갈려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 하는 경우인데 그 미묘한 차이들을 스스로 이제 깨닫고 그러한 그 컨셉 정리가 되고 나면 보다 더 명쾌해지고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한다는 게 좀 디테일이 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 리더십의 구성 요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팀 리더십에서 이런 것들이 구성돼야만이 팀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 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첫 번째 셀프 리더가 돼야 돼요. 팀 리더십 안에는 반드시 셀프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자율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해서 이거는 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셀프 리더십, 그 셀프 리더십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빌더화되기, 빌더화에서 셀프 리더십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다음에 이제 슈퍼 리더십을 하는데 그러면 슈퍼 리더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DT 리더 전천후 리더가 되는데 그 빌더 개인의 이제 독립 변수라 했잖아요. 거기에서 매개 변수로 셀프 리더십을 크게 잡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LDT 리더십에서 전천후 리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전 단계가 바로 슈퍼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마 다음 19강이 아마 슈퍼 리더십을 하고 20강이 LDT 리더십인데 그럼 리더십의 흐름이나 뭐 이론적 가장 그 기초적인 토대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각각 여러분 개개인 이 팀을 이끌고 조직 그룹을 이끄는 여러분 모두 개개인이 뭐 개인의 이름을 타이틀을 그걸 브랜드화하는 리더십을 만들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다는 게
그 지금 그 시중에 그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은 전부 사람 이름을 따서 뭐 시딩크 리더십, 세클턴 리더십, 징기스칸 리더십, 이순신 리더십 다 사람의 이름을 따고 있는데 그 이름 안의 특질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여러분 개개인이 독보적인 리더십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의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이 그 팀 리더십 안에는 셀프 리더십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리더십을 얘기할 때 항상 크게 나누면 그 리드하는 사람, 이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 팔로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같이 팀 리더십 안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리드할 때는 다른 타인이 또 이제 팔로워가 돼주고 팔로워가 리드할 때는 내가 팔로워가 돼주니까 이끌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 조직은 항상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 조직 관련 강의를 할 때 CO 과정에서 MBA CO 과정에서 지금 강조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다음에 각자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려면 내가 어떤 범위가 있잖아요. 그 권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권한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일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임파워먼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팀 안에서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팀워크를 형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죠.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뭐 교통, 소통, 통신, 연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마 그 영어 단어 뜻에서 가장 많은 뜻을 갖고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역량 중에 소통 역량은 또 이제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그 인지력 여러 가지들이 또 인지 역량 또 이제 변화 관리 역량, 비전 제시 역량 이런 것들이 이 종합적인 리더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팀 리더십에서 그럼 팀 리더십에서 필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전천후 리더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거죠. 그걸 세분화하니까 여러분 단계별로 학습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행동의 그 성과, 경험치, 체험 그런 사례를 통해서 또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걸 또 창출하고 모색해 나가는 과정인 게 우리의 모든 그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든 우리 삶 전체에서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구성 요소라든가 전제 조건이라든가 뭐 이제 핵심 요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다 보게 되면 나에게도 이러한 역량이 있구나.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약간 자존감을 높이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팀워크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으쌰으쌰하고 이런 것들이 셀프 리더십, 팔로워십, 임파워먼트, 다음 이제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이 5가지가 팀 리더십의 구성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팀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온다 했습니까? 감성 리더십에서 나온다. 전제 조건이 팀 리더십이 그럼 감성 리더십의 핵심이 정서지능이라고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정서지능 인지하고 하는 거 그게 뭔가 하면 서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팀 리더십의 전제는 감성 리더십에서 나온다. 그러면 감성 리더십이란 무엇이고 감성 리더십의 효과에 대해서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다 이거 했었지 않습니까? 그 센서들을 각각에 이제 장착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해요? 감각이 있다 또는 촉이 밝다, 센스가 있다, 뭐 트렌드를 잘 읽는다. 이런 그 앞서가는 4차 산업혁명의 그 혁신적인 리더들에게 이제 표현되는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성 지능을 가진 누구들을 모은다? 셀프 리더 이전에 뭐라 그래서 개개인의 그 독립 변수는 다 빌더라 그랬잖아요. LDT 리더십에서 그 모형도에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빌더네 개인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내 욕망이 무엇인지를 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빌더들은 뭘 해도 자기 것은 이룬다는 거예요. 그걸 체계화 시스템화하게 하면 셀프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체계화된 사람들 이끌면 슈퍼 리더가 되는 거고 그 슈퍼 리더를 통해서 멘토링, 코칭, 트레이닝, 뭐 카운셀링, 컨설팅 그리고 이제 티칭이 가능하게 되면 LDT 리더, 전천후 리더로 하나하나 성장, 발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감성 지능을 가진 빌더를 모아서 멤버십을 형성하게 되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팀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팀빌딩이라 그러잖아요. 팀빌딩 하는 거는 개개인의 빌더들을 모을 때 초기에 그러니까 인사 조직에서는 그 인사 채용 사람들을 선발할 때 그 개개인의 그런 역량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프로필도 보는 것이고 면접도 하는 것이고 아니면 뭐 1, 2차 시험을 거치는 게
그런 이상적인 그 조직의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거 모으는 걸 뭐라 하면 팀 빌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리더십에서는 감성 리더십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고, 팀 리더십 그 안에는, 감성 리더십 안에는 셀프 리더십, 뭐 리더십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범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팀 리더십에서, 그럼 팀 리더십에 무슨 뭐 성과 측정이라든가 이걸 어디다 이제 갖다 들이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8가지. 그러니까 팀 성과,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팀을 만드는, 고성과 조직을 만드는 뭐 그 리더들의 그 리더십, 리더의 역량, 그 리더의 행동, 이런 것들을 8가지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팀 성과를 결정하는 리더의 8가지 요소라고 하는 게. 그럼 그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람, 여기서 3개, 4개 이상 갖고 있으면 팀 리더십이 뭐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면 이 학술적으로는 이게 조직 행동에서 이걸 막 과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업무라고도 하고 이제 과업이라고 하면 우리 일, 그 옛날식 이제 표현인데, 팀 리더십에서도 이제 과업이라고, 과업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일에 대한 목표와 전략,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있어서 라이프 플래닝, 석세 플래닝하고 똑같다는 게, 골 세팅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목표와 전략, 그 전략은 뭔가 하면 내가 그 삶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비전들, 보이지 않는 비전들을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전략은 이기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뭐 게임에서는 승리하는 것이고 인생에서는 성공하는 걸, 그걸 뭐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만약 그 팀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라면, 두 번째는 이게 적재적소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적재적소를 사람을 뽑는데도 적재적소가 있지만, 적재적소는 사람을 활용하는 데 있거든요. 활용하는 데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들이 어떤 역량, 스킬을 갖고 있나, 무엇을 잘하나 하니까, 두 번째는 구성원의 스킬,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그 명확한 그 범주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팀 안에서 이 일은 네가 하고 이 일은 네가 해라, 그걸 세분화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스킬에 대한 그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팀의 조직과 그 역량, 팀 전체의 파워에 맞는 적재적소, 그 구석구석, 부분 요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죠. 이런 게 어디에서 나오면 축구 경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팀의 역량, 그 축구 선수들도 이제 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전통적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독보적인 선수들이죠. 혼자가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팀 리더십이 축구 경기에 나오면 그걸 뭐라 해요? 세트 플레이를 잘하는 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전방 후방에서 각각 그 포지션별로 자기 역할 잘하는데, 그거를 잘 움직이는 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리베로라고 하죠. 옛날 그 2002 월드컵 때 보게 되면 뭐 홍명보 선수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베켄바워, 베컴, 이런 사람들이 팀 리더십을 축구에서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선수 중에도 그 팀 리더십을 아주 어린 때부터 그걸 발휘하는 선수가 있죠. 아마 그 U20 그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탔던 이강인 선수가 이 대표적인 팀 리더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팀 리더십에 좋은 성과를 만드는 그 리더들이 갖고 있는 그 요소를 보게 되면, 외부 네트워크와의 그 조정 능력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 환경이 내부적 환경도 있고 외부적 환경이 수학 분석할 때도 내부 요소, 외부 요소를 보듯이, 그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을 조정하고 정보를 적정히 주고받고, 그런 연락 체계라든가 정보 체계라든가 보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그리고 자기가 우리가 해야 될 범주 영역들, 그러려면 이게 뭐 때문에 필요한 거면, 그 다섯 번째 자원 확보와 정치적 지원은 외부적 조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예산을 따온다, 어떤 부처에서 예산을 따온다라든가, 조직팀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뭐 프로모션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의사결정권자의 그 결정이 필요할 때 그런 조정 능력, 그리고 정치적 지원을 받아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그 다 리더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특질들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시고, 또 팀빌딩을 위해서 상호 신뢰,
상호 신뢰 조직에서 상호 신뢰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리고 리더를 평가하는 것도 항상 얘기하자면 말과 글이라 했잖아요. 말과 글이 일치하는가? 그리고 말과 글처럼 행동하는가? 말과 글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면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것이죠.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한다. 글로는 이렇게 써서 이걸 안 하는 거 약속 위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든 정치적 리더를 보든 우리 각각 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팀이나 아니면 모든 그룹에 있을 때 그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 바꾸기를 자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때 말 바꾸기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말 바꾸는 게 본질이 바뀌었는가 아닌가, 표현이 다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집단 효능감, 개인의 효능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효능감을 가질 수 있고 개개인의 자기 개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파워들이 나오는 게 잠재력 개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실제 능력보다 잠재력이 수백 배, 수천 배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개발해내는 거. 이게 역량 개발이라고 하죠. 이 팀의 조직 구성원에 이 사람의 이런 장점들을 개발하려고 자꾸 동기부여를 시키고 스스로 움직이고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 강화되면 그게 슈퍼리더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서로 옳고 그름보다는 구성원의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이 8가지 요소를 갖고 있으면 팀 리더십. 리더가 이런 걸 갖고 개개인이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건 뭐 소위 말해 난공불락의 팀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 리더십을 가진 이 케이스들, 그 팀 리더 중에도 이제 전천후 리더들화 되고 셀프 리더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고 자기 팀적 소규모에서는 통하는데 큰 데에서는 안 된다는 것들도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팀 리더십의 사례, 만약 그 알리바바를 창업한 이거 잭마 같은 거, 우리 잭마 마미마이나는 이게 잭마 같은 경우는 팀 리더십에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상당히 뚜렷했죠. 그래서 일찍이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 옛날 영상들이 지금 나돌 정도잖아요. 그리고 스킬과 역할에 대한 명확화, 그 일찍이 뭐 영어 선생님도 했지만 영어 통역도 하면서 각 여러 가지 경험치들을 하고 뭐 어려움도 당하고 힘듦도 겪으면서도 그 스킬이나 역량에 대한 명확화를 시도하고 자기 그 조직 그룹 내에서 그걸 활용한 거하고 또 조직의 역량과 적재적소, 다음 외부 네트워크와 조정 능력. 그 여기는 그 중국 공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이제 국가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조정 능력이나 그 지원의 확보와 정치적 그 지원, 지원하는 것도만 지원 받는 것도 있죠.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와 조정 능력을 통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6분 브리핑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2천억을 펀딩을 받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 대표적인 나중에 셀프리더에 나오는 그 마사요시 손, 그 한국의 그 일본의 그 최고 갑부 마이크로소프트 뱅크의 손정이죠. 한국식 이름이. 거기에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조정 능력을 가지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뭐 중국의 이제 가장 큰 알리바바라는 뭐 광분제 때 뭐 하루 매출이 100억, 뭐 1000억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운 거죠. 그래서 목표와 전략에 대한 대가 팀 리더십의 이제 사례로 들을 수 있고, 이 팀 리더 중에 이 전천후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개별적인 특질 연구들을 함께 21강부터는 이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성 리더십을 기반한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그 과거의 전력이 상당히 불우한 데서 컸잖아요. 그 9살 때 소위 말하는 그 성폭행을 당하고 10살 때 미혼모, 그리고 그 미혼모가 또 2달 만에 또 사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겪었죠. 그래서 자신이 했던 그 어록 중에 나는 경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지만 어떤 일이든 핵심은 사람이다 하는 거. 감성 리더십의 기초거든요. 서번트 리더십에도 기초하는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경영자가 되는 지름길은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일이나 목표에 대한 전략은 그 팀 리더십 모든 리더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과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고 그 집단 효능과가 잠재력을 개발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역량 또 어린 때부터 이 독서를 좋아해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자기 개발로 하고 시간 투자를 많이 했고 그 아이디어를 학생 때부터 아주 탁월한 것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와 조정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본인도 도네이션을 하지만 많은 그 협찬이나 그 도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집단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제시해주고 있고 자원의 확보와 정치적 지원 이런 것들이 탁월하죠. 그래서 감성지능을 바탕으로 한 팀 리더십이 사례 또 오프라 윈프리를 줄 수 있고 또 서번트 리더형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뭐 정치나 엔터테인먼트나 뭐 종교 이런 리더십이 뭐 네트워크 이런 리더십이 사람의 기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 미디어도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바로 그 유재석 씨, 뭐 서번트 리더십의 사례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재석 씨는 방송에서 단독으로 혼자 나와서 뭐 하는 게 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팀플레이거든요. 근데 그 팀이 나와 있을 때 그 팀들의 그 역할에 대한 그 스킬에 대한 명확화를 잘하죠. 뭐 무한도전이든 같이 움직이는 거하고 그 사람들의 그 역량, 적재적소, 자기가 이제 무너지면서도 상대를 키워주고 또 항상 함께해서 좋다는 얘기들을 그 주변에게 이제 많이 하고 그거는 본인이 아니고 함께하는 팀의 증언들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와의 조정 능력. 그래서 그 유재석 씨는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했잖아요. 안티가 없다 할 정도로 이제 나오는 거하고 그 상호 신뢰나 팀빌딩을 강화하는 거죠. 그 요즘 보니까 그 요즘 방송에 식스센스인가 이제 거기에인가 이제 그거 나와서 진짜 가짜를 부관할 때 보여주는 것도 항상 출연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그 역량들을 끄집어내는 거 무한도전에서는 뭐 한없이 보여줬고 또 구성원의 그 다양한 걸 인정해서 그 사람들 특질대로 농담을 하면서도 그걸 끌어내는 것들이 아주 탁월한 게 이제 그 서번트 리더형 팀 리더십을 가진 게 그 유재석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스포츠에서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 2019년 그 U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보여줬던 거 우리 한국 축구의 그 미래 마라도나 이런 선수들이 받았던 것들을 골든볼을 받아지면서 그때 전체적인 그 시야 보는 거 자기가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 팀이 승리에 기원하는 이런 전략적 목표라든가 경기장 내 그 네트워크 조정이라든가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했고 팀 리더십의 실질적인 난 대표적인 케이스는 여기 그 우루스와죠. 우루스와 칠레 광부 여러분 아마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칠레의 그 700도에 69일 동안에 매몰되어 있었죠. 근데 그 33명이 전부 생존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게 피네라 대통령인가 요 사진이 직접 대통령하고 생중계하고 그 카메라를 보내고 그 안에서 그 작은 통에서 그 33명이 나오는 건데 매일 그 안에서 목표, 전략, 역할 이 33명이 캡틴들이 이걸 살렸다 할 정도로 이 우루스와가 작업반장이었는데 각각의 역할, 잘하고 있는 거 평소 사회에서 역량을 가진 거를 권한이임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69일 동안에 희망회로를 돌렸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거고 나중에 가족들과 그 소통, 그 랜선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올라올 때 누구를 먼저 보낼 거냐 순번을 정하는 이런 팀 리더십을 가장 발휘했던 그 700m 갱도에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팀 리더십이라고 해요. 이건 뭐 생존 게임이었지만은 팀 리더십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게 나는 그 33명이 각자가 다 리더가 되어서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고 외부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 외부 지원을 통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보여준 게 이제 팀 리더십이라고 이제 그래서 팀 리더십의 핵심 요소를 가진 보게 되면 우리 리더십 중에 전천후 리더죠. 멀티 리더이면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를 할 수 있는 성웅 이순신 장군.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실 모습을 그려낸 게 이 그림이거든요.
상에 나와 있는 이순신은 뭐 인자한데 이순신은 우리 옛날에 그 100원짜리 동전의 실제 모습을 그려가지고 그 한국은행에서 그걸 만들어서 일본인들이 그것만 보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고 이렇게 컸던 그 옛날 초창기 100원짜리의 모델로 나왔던 그거고, 나폴레옹도 팀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게 권한림을 할 때 모든 병사들 뭐 알프스 만에 뭐 있었죠. 카리스마 리더십 갈 때 뭐를 했는가 하면 뭐 연설도 잘하고 카리스마 리더십도 있지만 각자에게 전부 지휘봉을 줬어요. 배낭에 지휘봉을 가서 현장에서 지휘하고 지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한 거하고, 또 버락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아니에요. 원래 플레임이 버락 후세인 오바마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세인이 뭔 거면 원래 인도네시아 호놀루루에서인데 그 버락 후세인 오바마 때문에 나중에 이슬람 오해를 받았는데, 본인은 이슬람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원래 이슬람 그 인도네시아 출신이고 이복 형제가 아마 중국에 있기도 한데, 그 버락 오바마의 팀 리더십이 빛나는 거는 카리스마 리더십 있잖아요. 거래적 리더십을 주로 했던 트럼프는 아이 리더십이라고 오바마는 위 리더십이라고 이제 미국의 그 샴에서 이런 인적자원 개발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 팀 리더십을 상당히 이제 강조했고 2019년 평화상도 받았죠. 또 여기에 그 팀 리더십의 또 대표적 뭐 여러 가지 리더십에 공동으로 자꾸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분들이 전천후 리더십을 가진 LDT 리더십, 멀티 리더십을 가졌다고 생각. 반복으로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복선을 깔아주는 거예요. 하워드 슐츠 같은 경우는 그 알바생들도 다 파트너라고 불러요. 동업자라고 부르고, 그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걸 맡겨놓고 그 현장으로 뛰어가고 그런 역할을 할 때 그 우리라는 위 리더십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리더십은 감성 리더십에서 전제한다. 그리고 팀 리더십이 발휘하려면 뭐 셀프 리더십 또는 이제 팔로워십, 뭐 임파워먼트, 뭐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팀 리더십은 여기까지. 물론 21강부터는 그 리더의 특질 연구는 계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중복으로 나오지? 저기는 저기에서 나왔는데 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그 요소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